설명을 드렸었죠. 미국에서 연간 주택 필요량은 대략 100만 채 정도 되는데 지난 8년간 불황 때문에 연간 주택 공급량은 60에서 80만 채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거래할 만한 주택이 부족하고 결국 새롭게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흐름이 기준주택 매매 건수는 점차 감소하게 만들 것이고 대신 신규 주택 매매를 꾸준히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물론 지난 수분기에 걸쳐서 그런 전망은 이미 입증이 되었고요. 이처럼 단지 기존 주택이 계속 감소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찌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마침 이번 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고용지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기준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지표는 얼마 정도 나와야 만족스러우신가요? 얼마 정도의 그 신규 일자리 수가 나와야만 이게 좋은 것이다 라는 기준이 있나요? 20만 명? 아니면 25만 명? 얼마 전에 나왔던 것처럼 27만 명?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지표도 다른 경제지표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준점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단지 고용지표가 명목상으로 좀 감소했다, 이거 고용시장이 찌그러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고용지표는 정말 최악이었죠. 역시 명목상의 지표만 가지고 나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은 이미 한 달 전에 드렸는데요. 특히 4.7% 실업률에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완전 실업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 달에 20만 개 이상의 신규 고용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에 실업자가 좀 많이 있어야 신규 고용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거래할 주택이 없어서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대략 미국에서 새롭게 성인이 돼서 직업이 필요한 사람은 10만 명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RB 의장인 자넷 옐런도 대략 10만 명 이상의 고용만 유지된다고 해도 미국 고용시장은 근사한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지난달에 신규 일자리 수는 명목상으로 3만 8천 명에 불과했지만 사실 지난달에도 대략 10만 명 정도는 유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거론해드렸듯이 버라이즌의 파업으로 인해서 3만 6천 명 정도의 단기 실업자가 있었고 또 석유사업과 관련된 실업자 수도 3만 5천 명 정도 됐었죠. 대략 7만 명 정도의 단기 결손이 최악의 고용지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좀 더 입증이 될 만한 자료를 하나 더 드리죠. 이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지난 7월 2일 CNBC와의 인터뷰를 했던 PCO 부의장의 발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역시 4월과 5월 2개월간에 걸쳐서 고용지표가 계속 찌그러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고용시장의 후퇴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꼬집은 것은 시장의 예상치가 너무 높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시장 예상치가 20만 건이었는데요. 그 역시 미국 실업률이 현재 4.7%로 미 의회 예산국에서 기준하고 있는 완전 실업률 4.8%에 비해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큰 폭의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피셔는 그저 매월 늘어나는 경제활동 인구만큼 고용이 늘어나도 괜찮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대략 2015년도 이후 월평균 경제활동 증가수는 13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20만 명이라는 기대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당분간 좋다, 나쁘다, 그 기준을 대략 10만 건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3만 명 정도의 경제 활동 인구가 모두 고용을 원하지는 않죠. 대략 10만 명 정도면 잘 나오는 겁니다. 이 기준이 과거처럼 너무 높다 보면 좋은 고용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자칫 나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발표될 고용 동향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죠. 일단 이번 달에도 정상적인 일자리 수는 10만 개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버라이즌의 파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3만 6천 명 정도가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대략 14만 명 전후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와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에너지 산업에서 창출되는 고용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원유 시추장비가 최고점 대비 5분의 1까지 하락한 상태였는데요. 당연히 광업 부분에서의 정리해고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시추장비가 드디어 9개 증가한 데 이어서 6주 연속으로 시추장비 수가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1개 추가로 늘어서 이제 시추장비 수는 모두 341개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동하기 위한 인력이 분명히 고용됐을 겁니다. 지난달 광업 부분에서의 결손만 3만 5천 명이었다고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커버된다면 지난달 3만 8천 명에 불과했던 신규 일자리 수는 이번 달에는 17만 명 이상으로 화끈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에 대한 들여다보는 시각 말씀 주셨어요.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